안녕하십니까. 채널 T 들리는 유튜브 날로 먹는 방송, 오늘은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멤버십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저 영상 밑에 구독을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입이라고 조그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한 달 49페소 커피 한 잔 값, 혹은 129페소 식사 한 끼 값, 그리고 이제 아이따 돕기 599페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이든 한 달 결제입니다. 한 달 멤버십 금액이니까 가입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고요. 가입을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영상만 봐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짤막하게 필리핀의 현지 사정, 지금 필리핀은 어떤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다시 한번 락다운 도시 봉쇄의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과거로 회귀를 한 것입니다. 특히나 마닐라 부근, 메트로 마닐라 부근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5,000명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의료 수준, 그리고 필리핀 보건부 쪽의 신뢰도,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제 확진자 발생 수는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쪽에는 다시 통금이 시작됐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외출 금지입니다.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모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성당도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결혼식, 세례, 장례식은 10명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식당도 다시 식당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달, 그리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요. 혹시나 야외, 그러니까 식당 실내 말고 야외에 자리가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2명만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죠. 운전학원, 극장, 오락실, 도서관, 문화센터, 박물관 등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사항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동안 문을 열고 관광객들을 받았던 보라카이도 현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문이 금지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냐면 4월 4일까지입니다. 1차 기간입니다. 이후에 이게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제가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측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필리핀은 뭔가 조금 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고, 뭔가 조금 해제 분위기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앙헬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앙헬레스도 거의 비슷하게 봉쇄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후면도로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 술 판매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이전에 25군데의 업소, 바,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어떻게든 장사를 해볼 거라고 다들 하고 있었는데, 이 조치 이후에 모든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 필리핀 앙헬레스, 마닐라, 필리핀 전체가 다시 락다운 수준이 올라가면서 과거로, 작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정상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서민 경제가 너무너무 위태위태합니다. 수입은 절반 밑으로 줄었고 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힘을 내어서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메일,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신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혹시나 필리핀에 관계된 재밌는 이야기 혹은 사연 등이 있으시면 아래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현재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코필 커플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정착하고 6개월이 안 됐을 때 그 당시 얘기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루는 저희 차를 끌고 SM 백화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일방통행인 골목길이 있었는데요. 그 일방통행 골목길로 진입을 했는데 웬일인지 엄청나게 차량이 밀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분이면 지나갈 길을 30분 동안 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일방통행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인데 반대편에서 웬 검은색 SUV 차량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 때문에 내려가는 모든 차량들이 비켜주고 틈을 만들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느라 그렇게 밀렸던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만일 요즘 같으면은 그러니 하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필리핀에 정착한 지 6개월도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 차가 제 차 옆으로 왔을 때 창문을 내리고 한국말로 막 욕을 했습니다. 당시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차에서 창문이 짙은 썬팅을 한 창문이었는데요. 그 창문이 스르르 내려오더니 웬 필리핀 남자가 총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이게 헉 너무 놀랐습니다. 실제로 서큐리티 가드 경비들이 들고 다니는 총 위에 일반인이 총을 가진 모습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sorry sir, I'm sorry sir, really sorry sir, I'm sorry sir.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 얘기만 몇십 번을 넘게 반복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필리핀 남자가 씩 웃으며 Are you Korean? Go back your country. Here is Philippines. Don't shouting. 너 한국인이야? 여기 필리핀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를 움직여 나갔습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웠던 그날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절대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면 안 된다. 참자. 몸에서 사리가 나올 때까지 참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무서웠겠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분들은 조금 독특한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첫째로 일단 그 히야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어디서 폭발을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고함을 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시비가 붙으면 굉장히 큰 명예가 훼손되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발을 해버려요. 이 앞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관광객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채널T의 구독자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방문을 꾸준하게 하는데 세 번째 방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방필 때 의리부리하게 돌아다니다가 두 번의 방필을 끝내고 왠지 모를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안다. 이제 알 거 다 알아.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필리핀을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마닐라에서 3박을 하는 일정 그리고 4박은 앙헬레스에서 하는 일정으로 방필을 했는데요. 첫째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와 연결된 호텔에 숙소를 잡고 첫날 일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저는 카지노도 가지 않고 별거 없이 오로지 쌀밥 보리밥 그리고 멋진 바에서 재미나게 놀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닐라의 모든 업소들이 밤에 문을 열기 때문에 낮에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있던 로빈슨몰로 갔습니다. 로빈슨몰로 걸어가고 있는데 웬 두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헤이 미남 미남 마사지 알고 보니 이제 마사지를 받으라고 권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크게 생각이 없어서 됐다고 마사지는 받지 않아 하고 계속 제 갈 길을 갔는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면서 끝까지 마사지를 권하며 사실 이틀 동안 굶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제 동생과 함께 저희는 마사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일주일 동안 손님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 제발 좀 마사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해서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래 얼만데 하니까 둘이 합쳐서 1000페소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두 명이
4시간 동안 마사지를 하고 쌀밥 보리밥도 해줄 수 있다. 그 말에 홀딱 넘어간 저는 이 두 여성을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호텔 정문은 굉장히 이제 출입이 엄격하게 방문자의 아이디 검사도 하고 그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하는 등 해서 이제 방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두 여성이 저에게 카지노 쪽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가깝다 라고 하면서 저를 제 손을 잡고 후문으로 가서 아무런 제지도 없이 제 방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그 호텔에 처음 갔기 때문에 이 길이 더 빠른 길인가? 라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방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저에게 샤워실에 가서 물을 받고 반신욕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안에서 저희가 마사지를 시작하겠다 라고 해서 욕실로 혼자 들어가서 물을 받고 반신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이 두 여성이 타월로 몸을 감싸고 들어와서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야한 건 없었어요. 그냥 진짜 마사지.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는 상태에서 한 명은 다리 부분, 한 명은 머리와 어깨 쪽을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다시 가서 저를 눕혀놓고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20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 쪽에서 저에게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런데 200페소만 주면 자기가 로비에 내려가서 세븐일레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가서 초콜릿을 사서 가지고 오겠다. 왜냐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쌀밥 보리밥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200페소를 주고 그래 초콜릿 사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나가고 나머지 한 여성이 계속 이제 다리 쪽을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났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미남 어떻게 나 생리가 터진 것 같아. 빨리 밑에 내려가서 언니 만나서 생리들을 사와야겠어. 200페소만 줘. 그래서 얼떨결에 또 200페소를 주고 그래 빨리 사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한 명이 생리야? 그러면 이 쌀밥 보리밥 이거 이런 야한 생각만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데 문득 싸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머리에 떠올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사지를 한다는 여성을 만나고 호텔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후문으로 몰래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알 수가 없는 어려 보이는 두 여성과 현재 나는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받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여성이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 뭐지? 경찰과 함께 들어오면 나는 큰일 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옷을 입고 로비로 뛰어내려가서 당시에 호텔에 한인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 방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한인 매니저도 아이고 방을 당연히 바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출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고 방을 옮겼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프론트 쪽에서 연락이 올까 무서웠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이제 으스름 해도 지고 있고 해서 나가서 맥주를 한잔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을 열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7박을 보내야 될 여행경비 달러가 몽땅 사라진 것입니다. 플러스로 혹시나 몰라서 가져온 비상금 한국 돈까지 몽땅 없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마사지 두 여성이 도둑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방에 있었는데 이거 언제 갔지?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저보고 욕실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15분 동안 이미 제 캐리어를 열고 돈을 몽땅 절도를 한 이후에 마사지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2명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알거지가 된 저는 앙헬레스에 방을 잡아놓은 그 업체 한국 사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픽업차를 타고 앙헬레스로 부랴부랴 내려와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길 마사지, 그러니까 무허가 마사지를 하는 여성들이 제일 처음에 제일 이상했던 건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정문에서 이제 아이디 검사를 하고 하니까 아이디가 없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아니면 아이디가 있으면 자신이 추적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후문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첫 번째 여성이 초콜릿 산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 왜냐하면 방에 헐벗은 남성과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이 같이 있잖아요. 이때 그 여성이 경찰 손을 잡고 들어오는 순간 바로 셋업, 바로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겪으신 겁니다. 도난을 당한, 절도를 당한 것은 정말 안 된 일, 불행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차피 겪을 불행이라면 가장 낮은 레벨의 불행을 겪으신 겁니다. 혹시라도 진짜 경찰이 같이 들어왔으면 정말 셋업입니다. 이건 작은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하늘길이 열려서 필리핀 관광을 오시든지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길에서 권하는 마사지는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 보여도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돼서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하면은 꼭 호텔 측에 이 마사지사가 이제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적사항, 아이디 검사와 인적사항을 꼭 적고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정식으로 마사지를 하러 온 그런 이제 증거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론트 쪽에는 CCTV도 항상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꼭 거치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저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겪은 일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들었던 얘기도 막 보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처갓집에 갔답니다. 그날 처음 가본 거지. 결혼을 할 때는 마닐라에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이 굉장히 멀었답니다. 굉장히 깡촌, 필리핀에서도 아주 시골에 있는 처갓집인데 큰 마음을 먹고 몇 년 만에 이제 처갓집에 간 거죠. 갔는데 그 다음 날에 공산반군, 그 동네에 공산반군이 있었나 봐. 납치를 당한 겁니다. 이분이 납치를 당했는데 영어도 안 되고 그 지역 현지어도 안 되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에 다시 처갓집에 와서 풀어주고 가더랍니다. 영문을 모르고 그 무서운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처가 식구 그리고 이제 그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이 공산반군이 사실은 사람을 잘못 납치해 간 겁니다. 그 동네에 그러니까 중국계 필리핀 화교죠, 화교. 중국계 필리핀 부자를 납치를 해서 몸값을 뜯어내려 했는데 비슷하게 생겨놓으니까 한국 사람하고 이 사람을 납치해 간 거야. 납치해 가서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려 보내주면서 미안하다고 옥수수를 한 자루 가득 실어서 줬답니다. 이런 얘기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이런 얘기들은 조금 너무 구라 같잖아. 너무 지어낸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을 법도 해요. 있을 법도 한데 너무 조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공산반군이 납치됐는데 그 다음 날에 옥수수 한 자루와 함께 돌려 보내줬다? 이건 조금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정말 하늘이 두 번째 목숨을 보내주신 거고요. 정말 행운, 운이 따랐다. 이게 구라라면 정말 거짓말을 해도 너무 무서운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 저희 채널T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혹은 어떤 사연, 필리핀에 관계된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유튜브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